안녕하십니까. 법선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컴퓨터 화면상으로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칠판 강의는 별로 안 했었죠. 어제부로 음향 오행론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워왔던 거를 대략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를 잡는 데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남아있고, 이런 걸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중간에 쉬어가는 코너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사주팔자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기초편으로서 기초 이론에 가가지고 이제 사주가 뭐냐, 뭐 취명항이 뭐냐 그런 거는 살펴봤죠. 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기운이다,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사주의 그 역사를 공부했어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역사가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명리학사가 포함이 됐는데, 왜 명리학사가 필요한 거니? 아직은 제 생각이에요. 모든 학문에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거를 공부하잖아요. 근데 명리학사를 제가 그러니까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나중에 일정한 단계 이상 가면 이제 그 지금 흔히 말하는 무슨 학파 있잖아요. 그게 옛날 이론의 아류일 수 있어요. 옛날 이론에서 응용되거나 옛날 이론에서 따온 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사주를 감명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이 됐을 때, 여러분들 중에 소질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또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촉이 발달하신 분들은 물리가 터득된다고 그러죠. 물리가 터득된다. 물리가 터득되는데, 여기에 옛날에 배웠던 이론의 근거에서 응용이 된다고 저는 봐요. 갑자기 도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이론을, 자, 이 새로운 이론으로 적용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렇게 뛰어난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옛날 이론을 응용하고 그 시대에 맞게 변형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론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 그 물상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물의 모양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사물의 모양을 보고 한다는 건 옛날에 상형문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종의. 오히려 현대화에서는 상형문자에 해당되는 물상론보다는 어떤 그 사주 이론에 의해서 명리를 풀어내야 되는데, 물상론을 가지고 응용을 한다. 이거는 다시 옛날로 복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관법일 수도 있지만 옛날 거를 응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리학사를 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정 단계 이상 가면 이런 부분의 이론들을 차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제가 이 도서들도 다 설명을 써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그런 옛날 책들도 뭐 한 번씩 보면은, 아, 이거였구나 라고 해서 현대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명리학사를 제가 좀 장황하다시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초학자들은 한자를 좀 많이 익숙해지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했던 게 이 사주팔자를 세우는 방법, 그렇죠? 이 사주팔자를 세우는 방법에서 사주팔자를 세우면서 이 사주의 연월일주, 그렇죠? 연월일주, 금묘화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게 의미가 뭔지, 그리고 사주에서 연을 보고 뭐를 추론하고, 월을 보고 뭐를 추론하고, 일을 보고 뭐를 추론하고, 시를 보고 뭐를 추론하는지, 이런 것이 현대 이제 이론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론을 설명을 했어요.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다 돼야 돼요.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에 깔려서 여러분이 발전된 거지,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쪽집게 과외, 뭐 2달 만에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거밖에 몰라요. 그것에 의해서 휩쓸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계속 정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주에 관한 이론적, 학문의 기본적,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양성화된 학문으로 만들려면 그 이론적 기반을 토대를 확실히 하고, 이 쪽집게를 위한 게 아니라도 그 필요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고 하자라고 해서 이 사주의 금묘화실, 그 사주의 그거를 설명을 했었죠. 연, 월, 일, 시, 이걸 가지고 쭉 설명을 했죠. 60갑자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자, 여기에 뭐가 있죠? 갑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개가 있죠? 이 육식갑자를 또 설명을 했어요. 육식갑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육식갑자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런 거에서 좀 장황하게.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건 육식갑자를 외워야 된다 그랬죠. 저도 잘 못 외워요. 근데 이 육식갑자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육식갑자를 우리가 연도로 보고, 예컨대 1966년이다. 그러면은 자기 건 알잖아요. 1966년도는 병호생이다. 연도별로도 외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병이 6을 의미한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잡다하게 육식갑자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뭐 했죠? 여러분들이 사주 이 팔자에, 이게 명식을 뽑아내야 돼요. 명식을. 예컨대 제 사주가 병호, 을미, 병신, 경인. 66년 6월 19일 인시. 요걸 가지고 이걸 뽑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세력 있죠? 만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냥 쉽게 후다닥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세력을 보고 뽑아보는 방법. 또 뭐가 있었죠? 그 동경 시간과 한국 시간의 차이 나는 한 32분 정도 차이 나는 거. 그리고 뭐 썸머타임 있고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뽑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이게 연을 보고 월을 뽑아내는 월두법, 그다음에 일을 보고 시를 뽑아내는 시두법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세를 겪거나 그럴 때 이게 맞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대운이 맞는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 말고 빨리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 두시고 이런 걸 쭉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봤던 게 음양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오행. 보였죠? 음양은 뭐예요? 플러스죠. 플러스. 그 다음에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이 각각의 목화, 토, 금, 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게 속성이 뭐고, 그 다음에 옛날 설문해자 시대, 옛날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렇죠? 지지라든가 천간,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책들을 제가 가급적이면 다뤄주고 할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일정 단계 이상 가면 옛날 책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원서를, 한문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정 단계 이상 가려면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고서를 여러분들이 봐야 그 중에서 좀 눈이 튀신 분, 이런 분들이 물리 터득하신 분이 뭐다? 옛날 사주책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만의 관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현대 관법이 너무 많은 파들이 있죠. 근데 그게 이론화되어 있지 않고 뭔가 학문적으로 딱 공식화 돼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면 이론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 사람의 썰인 거예요. 그 사람 썰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직관적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사주는 이론에 의해서도 풀지만 뭐다? 그 사람의 촉.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누구나 사주를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주 공부가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사주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이 촉이 발달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같은 그 사주, 이걸 보고도 풀이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그 사람의 그 공부한 어떤 것에 의지해서 공부했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이 기초가 지금까지 기초 이론과 그 다음에 음양 오행에 관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이게 저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면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좀 더 심화 학습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다른 용도로 해서 다르게 해서 올릴 거예요. 저도 공부할 거니까 공부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저도 공부하면서 자료를 만들고 공부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 말로 통해서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초를 공부했고요. 플러스 음양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오행까지 공부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뭘 배울 거냐? 자, 음양과 오행은 일종의 뭐냐면 부호예요. 부호. 수학으로 말하면 부호. 어떤 상징성, 해석을
하기 위한 어떤 상징성을 가져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간지를 배워요. 간지를 배우죠? 자, 간지에는 뭐가 있어요? 천간이 있어요. 천간. 그 다음에 지지가 있어요. 자, 천간은 몇 개죠? 10개. 뭐가 있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래서 자, 갑은 뭐예요? 목이었고, 병정은 화였고, 무기는 토고, 그 다음에 경금은 금이었고, 임수는 수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암호한 거를 그 부호를 풀어내는 거야. 우리가 지지는 뭐였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있었죠. 그렇죠? 자축인묘. 자, 그러면 자는 물이에요. 축. 그 다음에 인, 묘, 진, 사, 오, 미, 신유, 술, 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화 토금수 이렇게 비치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배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 천간에 대해서 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와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대해서 각각의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뭔지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좀 디테일하게 배우고 이건 이제 각각 독립된 형태로 배우는 거죠. 독립된 형태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천간이라든가 지지가 어떻게 돼요? 따라 하나씩 있으면 의미가 없는데 이게 막 섞이고 충돌하고 합을 하고 막 그래요. 예컨대 갑기합토 뭐 이렇게 합도하고 그렇죠? 이인신충 신이 어디 있어 이게 이인신충 막 이렇게 충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여기는 합을 한다고 하고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혼자만에 있을 때 오행 천간 12지를 혼자만 독자적으로 배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배우냐면 합충을 배워요. 합충 이런 것들 다 배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거고 이게 배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사주 명조에서 이제 부모가 어떻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여러 가지 육신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도 배우고요. 육신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는 거죠. 육신도 배우고 그 다음에 육신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배워요 또 12운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격국용신. 격국용신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이런 거 다 배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보면 이제 크게 나누면 뭐 신살론 뭐 이런 거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제 여기까지는 10간, 천간지지, 음양호의 천간지지는 뭐냐면 사주를 풀이하기 위한 뭐다? 부호를 공부한 거다. 부호. 해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호를 공부를 한 거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것보다면 육신이니, 뭐 육친이니, 뭐 12운성, 그 다음에 격국용신,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사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살, 이거 이제 뭐, 이거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내용 그때 가서 다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라면, 현대적인 관법은 뭐냐면 이게 이제 물상론으로 갑니다. 물상론. 자, 우리가 병화가 뭐다? 하늘의 태양이다. 이게 다 물상론이에요. 간목은 뭐다? 소나무다. 이런 물상론. 근데 이게 현대 와서 뚝 떨어지냐? 우리 뭐 여보야 그 애플의 광고 보면 뚝 떨어지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게 아니고 이게 다 옛날 책들 다 있어요. 간목이 뭐냐면 나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옛날 책 역사와 옛날 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그런 내용들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자기 이론인 것처럼 막 설명을 하는데 보면은 다 옛날 이론에서 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옛날 책들, 그러니까 한자에 또 중국어 이런 기본적인 좀 공부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이런 종합적으로 공부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사주는 이렇게 이제 풀고 요 뒷부분 있죠. 아까 육신, 육친, 뭐 12운성, 뭐 격국용신, 뭐 그 다음에 신살론, 물상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뭐 부모 자식 간의 운,
그 다음에 부자냐, 가난하냐, 건강이 어떻고, 질병이 어떻고, 적성이 어떻고, 학업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승진이 되냐, 안 되냐. 다 이런 거를 이제 응용해서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응용해서 보기 때문에, 자, 처음에 첫 단계는 뭐다? 기본적으로는 세 단계를 보면 돼. 첫 단계는 뭐다? 이론. 그쵸? 이론, 사주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하고, 그 위에는 뭘 공부한다? 부호. 부호는 뭐가 있다? 해석하기 위한 부호인데, 이 해석하기 위한 부호는 뭐가 있다? 음양, 오행이 있다. 이거를 공부하고 구체화된 게 뭐다? 천간 10개와 지지 12개. 요걸 가지고 음양, 오행을 대입을 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호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가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죠. 합충이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게 상징하는 게 뭐다? 뭐 육신이 뭐고 육친이 뭐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운에 있어서 12운성이 어떻고 뭐 그 사람의 격이 무슨 격이다? 뭐 용신은 어떤 게 좋은 역할을 한다? 뭐 나쁜 역할을 하는 귀신이 뭐다? 이런 거 격국용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살론을 다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관을 할 수 있어요. 실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요 부호의 끝자락 천간 12지자락 여기에 공부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 위에 가면 변화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육신, 육친론, 뭐 격국용신 이런 거 많이 있죠. 이런 거는 뭐냐면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한 단계다. 여기에 이 단계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감명할 수 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 사주에 대해서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응용 단계, 현대 물상론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고전과 고전 이론을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뭔가 이론을 만들려면 현대의 새로운 이론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자 우리가 처음에 사주의 가장 밑바닥인 기본 이론을 공부했어요. 사주가 뭔지. 그 다음에 사주가 토대가 되는 뭐다? 연월일주 사주와 그 다음 여러 가지 그런 걸 육식갑자 이런 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석하기 위한 우리가 사주를 풀어내기 위한 일종의 암호와 같은 부호를 공부한 게 뭐다? 음양 오행을 공부했고요. 그 음양 오행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주에 나오는 천간 10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와 그 다음 지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거를 가지고 음양 오행을 각각 다 대입을 해요. 여기다가 그래서 예컨대 간목은 양이면서 목이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대입을 해서 그 공식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게끔 알파벳 정도는 다 이제 공부하는 게 천간론 간지론까지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고 해석하기 위한 그 테크닉을 배우는 게 보다 여러 가지 이제 육신론이나 육친론, 12운성, 뭐 객궁용신 막 이런 것들 사주용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있죠. 신살론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해석을 위한 사주 해석을 위한 부호를 공부하는 단계다. 저는 이렇게 규정 짓고 싶어요. 그다음 이거 하고 나서 이걸 타고 나면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고 그 더 나가면 이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뭘 할 수 있다? 여러분들만의 관법. 지금 특히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뭐 이연령, 비연령 같은 그런 현상도 있기는 하지만 이 물상론이라는 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하게 되면 고전, 원전 강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하다가 양이 벅차면 제가 멈추고 다시 고전 강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같이 저랑 공부하면서 이런 사주에 관한 이제 재미에 빠져드시길 바라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현재 가고 있는 길이 어디다? 부호화를 체계화하는 천간과 12지를 공부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기초와 음양오행을 공부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는 천간과 12지. 천간과 지지를 공부하고 나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부호는 다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호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더 공부를 하고 그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새로운 관법인 물상론이 있다. 이렇게 사주의 체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만 더 하면 이 사주의 기본적인 이론은 다 공부가 될 걸로 봅니다. 물론 이게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도 계속해서 공부해서 새로운 자료로 좋은 내용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